시간을 보니까 저기 시간표에 끝났어야 되는 시간이어서 저는 최대한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또 앞에 그 발표하신 교수님들이 이미 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셔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전문대학이 교양 교육을 지금 어떻게 지금 학교에 정착시키느냐가 상당히 그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양한 견해가 있고 현실적인 사실 문제도 앞서서 교수님들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따라갈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우리가 단순간에 전국에 있는 전문대학들이 일사불란하게 교양교육을 지금 일반 대학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전문대 구성원들끼리 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다 보면은 차근차근 우리가 그 극복해야 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침 지금 3주기 평가를 앞두고 그 3주기 평가 지표에 또 교양교육에 관련되는 것이 또 포함되고 또 교양기초교육원에서 전문대학에 대한 컨설팅을 3년 전부터 시작해서 또 지금 연간 한 15개 대학 내외가 이렇게 또 컨설팅에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쌓여가면서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을 조금 정상화하자는 움직임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지금 시점이 우리 전문대가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을 좀 스스로 돌아보는 이런 시기로 좀 삼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2019년도에 그 저희가 연구했던 그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현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맡은 4번 진단 영역 행정지원 및 수업 운영에 관한 그 통계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진행된 컨설팅 대학 가운데 한 3개 대학 정도를 소개하면서 그 대학에서 이 4번 지표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한 제안을 드리고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 교양교육 컨설팅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 같이 4개의 진단 영역과 10개의 진단 소용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22개의 진단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4번 영역이 그 가운데 딱 절반 5개의 진단 소용역과 11개의 진단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영역에 조금 이 분량이 좀 많이 몰려 있는데 향후에 이거 제가 이번에 이거 작업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지원 영역과 수업 운영 영역을 조금 분리시켜야 되지 않겠나 향후에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그 진단 소용역별로 어떤 내용을 진단해야 하는가는 지금 자료집에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전국의 전문대학들이 지금 행정지원 및 그 수업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교양교육 전담 조직 전문대학은 약 60% 가까운 대학들이 2019년도를 기준으로 전담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하는 3주기 평가에 교양교육 관련되는 지표가 들어간다는 소문이 나면서 전문대학들이 좀 서둘러서 이 교양교육 관련되는 센터들을 개설한 것이 영향을 미쳐서 숫자가 생각보다 이렇게 조금 높게, 물론 지금은 이 지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훨씬 높아졌습니다. 지금은 80% 이상의 대학에서 교양교육 관련되는 기관을 지금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전담 조직의 부서장은 교무위원급이 30% 정도, 그 다음에 센터장급이 한 64%, 그래서 전문대학은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장이 대부분 센터장급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 대학과는 조금 다른 특성입니다. 그리고 관련위원회, 교양교육 과정을 심의하고 편성하는 위원회가 전문대학에도 그 담당하는 위원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별도로 교육과정을 별도로 심의하는 위원회가 독립되어 있지 않고 그냥 교육과정 심의위원회 이렇게 가지고 전공과 교양을 동시에 심의하는 이러한 형태로 많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 유형별 교양교육 담당 그 강좌 비율을 보면은 전임 교원이 약 48% 정도 교양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 대학의 59%에 한 10% 정도 뒤지는 건데 사실 이 차이는 10%가 아니라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은 전문대학이 지금 한 48%, 50% 가까이 나오는 이유는 학과에서 교양교육을 운영하기 때문에 학과에 그 편성된 교수님들께서 교양교육을 맡기 때문에 이 수치가 높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전문대학에는 교양교육만을 전담해서 교육을 하시는 교수님의 비율은 아마 극히 낮은 비율일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만을 보고
전문대학이 일반 대학에 거의 근접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교양교육과정 편성에 대해서 보면은요, 교양 졸업학점을 보면은 지금 2년제가 한 8학점, 3년제가 15학점, 이런 정도로 지금 한 10%에서 13% 정도가 교양 과목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근데 이것은 일반 대학의 26%와 비교하면은 절반 또는 그 이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비율이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약간씩 상승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교양 과목 수나 강좌 수를 보면은요, 지금 전문대학의 그 이제 전체 졸업학점 수가 좀 줄어들면서 강좌 수나 교과목 수도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수업 운영 및 질 관리 부분에서 보면요, 대부분의 전문대학은 학과별로 지정해서 교양 과목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이 학습 선택권을 이제 보장하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그 자발적인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좌의 규모는 큰 강좌는 계속 늘어가고 작은 규모의 교양 강좌는 줄어가는, 아마 대학들이 이것은 아마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온라인 강좌는 전문대에서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지 않은 대학이 절반이 넘습니다. 절반이 넘어서 일반대의 27%에 비해서는 상당히 또 많은 비율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지금 코로나가 지금 오면서 상당히 많이 본인들의 우리 각 대학의 의도에 관계없이 이런 온라인 교육은 확대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질관리 부분은 전문대학들은 교양 과목에 대한 질관리를 사실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전공 교과목과 같이 하고 있고요. 설문조사를 해서 그걸 분석하는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외부의 전문 컨설팅 기관에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교양 과목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은 상당히 미비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제 2019년도에 조사한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현황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작년도 2020년도에 실시된 전문대학 교양교육 컨설팅을 받은 대학 중에서 한 3개 대학 정도를 샘플링해서 그 대학의 사례를 통해서 2019년도에 조사한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근데 전담 조직을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대학은 대부분 교양학과나 교양학부가 갖춰져 있지 않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센터에서, 그것도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센터보다는 교수학습지원센터나 또는 뭐 교무지원팀이나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우리 그 교육과정 행정을 담당하는 이런 그 센터에서 교양 과목을 같이 담당하는 이러한 것이 훨씬 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전공 그 교육과정 개발 편성과 교양 교육이 이게 다 같이 이렇게 혼합이 돼가지고 교양교육 전담기관으로서 독립적인 기능을 이 전담기관이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위원회도 똑같은 상황인데요. 위원회도 교양교육만을 전담하는 위원회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냥 교육과정심의위원회나 개발위원회에서 한꺼번에 전공교육과 교양교육을 심의하는 대학이 현재로서는 더 많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이것을 분리하는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훨씬 많은 대학들이 지금 보시는 ABC 대학과 같은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 유형별 교양 강좌의 담당 비율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대학이 이렇게 보면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 사정에는 그런 면이 있다, 이런 것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광사의 자격면에 있어서도 강의하는 과목과 본인의 전공이 일치하는 경우가 전문대학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역시 이것도 가장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은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조직이 꾸려지지 않고 거기에 전임교원들이 배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과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교양 과목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어느 하나씩 독립되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고 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이어져 있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교양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강사에 대한 연구 역량 강화나 또는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이런 지원들도 별도로 교양 분야가 독립돼 가지고 지원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학과 차원에서, 대학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교수의 역량 개발하는 이 시스템에 다 그냥 묻혀 있지 별도로 이렇게 눈에 띄게 드러나 있지 않고 처우나 복지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전문대학의 문제는 이런
별도의 그 처우나 복지 시스템이 안 돼 있던 것도 문제지만 규정에 이러한 것들이 규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전문대학들이 원래 이제 3주기 평가를 받게 되는데 여기 이제 교수님들께서도 대학 평가에 또 이렇게 평가자로서 다 참여를 해보셔서 알지만 대학 평가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러한 규정이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느냐를 반드시 평가합니다. 근데 이 전문대학들이 지금 이 부분을 교양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어서 제가 우려되는 거는 금년도에 실시될 이런 그 3주기 평가에서 혹시 대학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평가든지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 10년 이상 지금 대학 평가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또 평가 매뉴얼도 제가 만드는 일도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체제가 갖춰져 있느냐, 그 다음에 그게 규정화되어 있느냐, 이것을 앞에서 가장 먼저 평가를 합니다. 근데 우리 전문대학들이 지금 교양교육에 뭔가 노력을 하려는 시도는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체제를 갖추거나 아까 앞서 말씀하신 박효식 교수님이 체제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런 체제를 갖춘다거나 또는 규정화하는 작업에 있어서 많이 미비해서 이 부분을 서둘러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지금 보고서 작업을 하고 계실 텐데 그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들을 잘 녹여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강좌의 규모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큰 강좌들이 늘어가고 작은 강좌가 줄어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온라인 교양 교육은 지금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지금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2019년도에 조사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이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여기서 보시는 A, B, C 대학과 같이 대학별로 편차가 큽니다. A 대학은 LMS를 도입하고 또 관련 부서도 만들고 거기에 또 전문 그 직원을 배치해서 원격 수업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대학들은 전혀 이런 것들을 구축하지 않고 그냥 기존의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직원 한 명이 이런 것을 관리하는 식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는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LMS 시스템 구축도 돼 있는 대학, 안 돼 있는 대학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절반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런 그 온라인 수업이 작년뿐만 아니라 금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걸로 보고 향후에는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교양뿐만 아니라 전공에서도 이런 그 온라인 수업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전문대학들이 좀 이렇게 또 아직 준비가 미흡한 대학들은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도 우리가 배치하는 이런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평가 및 한류, 평가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평가를 받게 되면 분명히 교양교육에 대한 별도의 이런 평가 한류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가 아마 평가 그 항목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전공교육에 대해서는 이미 이러한 것들이 대학별로 다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교양교육에 대한 별도의 이런 시스템이 잘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대학들이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사람이 살려면 두 다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전문대학이 결국 튼튼하게 쓰기 위해서는 전공과 교양이라는 양쪽 다리가 다 튼튼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전문대학이 지금까지 전공이라는 다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운동은 많이 해왔는데 교양을 튼튼하게 만드는 일을 좀 해오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외부 평가를 의식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또 그 앞에 닥쳐 있으니까 그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양교육 시스템을 구축해놨듯이 전공교육 시스템을 구축해놓은 것처럼 교양교육에 있어서도 그러한 모든 체계나 규정, 또 절차, 또 평가 한류 이런 것들을 다 거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우리 전문대학이 교양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빨리 교양 전담 교육을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원회도 전공과 분리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전담 기관의 형태는 앞에서 이제 교수님들 발표하신 것처럼 각 대학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또 수도권 다르고 지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것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학부가 좋다, 학과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학의 사정에 맞게 전담 기관을 만들고 또 그 부서장의 위상도 대학의 형편에 맞게 적절하게. 다만 지금 교기원 컨설팅에서는 교양교육이 우리가 두 다리에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어느 게 더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양교육임은 우리 대학의 교육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장의 위상이 최소한 교무위원급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공고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양강좌의 규모도 적정 규모를 유지하는 게 좋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교양교육에 전담 교원을 배치해서 하는 게 좋다. 물론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자꾸 줄어가고 지금 학과들도 존립이 어려운데 별도로 또 교양 과목 그 교원을 충원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박정화 교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대가 지금 폐과하는 학과들이 많이 늘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을 재교육을 통해서 교양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또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전문대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거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양 과목을 담당하는 교광사에 대한 교육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좀 편성해서 별도로, 그래서 아마 요번에 분명히 보고서에도 이런 전공 교육에 투입하는 돈과 예산, 이 교양 교육에 투입하는 예산을 좀 분리해서 제시해 줘야지만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공 교육에 우리 대학이 많은 노력을 교양 교육에 하고 있다고 말로 100번 해서는 교양 교육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래서 실제로 교양 교육에 투입한 예산들을 다 발췌해서 그거를 보고서에 담는 노력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강의 계획서에서도 전공 강의 계획서와 똑같은 교양 강의 계획서가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교양 교육만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목표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전공 교육과 유사하게 강의 목표가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평가에서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런 강의 계획서를 우리가 또 첨부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양강좌 앞서 말씀드렸고요.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도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양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평가 한류 시스템을 대학별로 빨리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의 전공교육과 분리된 별도의 시스템 구축하는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빨리 서둘러 해야 되고, 이것이 평가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전문대 구성원들이 다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는 있는데 막상 보고서 쓸 때 그런 걸 놓칩니다. 그래서 전공과 똑같이 노력을 기울여서 교양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보고서가 완성도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전문대학이 조금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가 자꾸 핑계를 대기보다는 우리 전문대학이 어떻게 일반 대학과 견주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일반 대학을 뛰어넘어서 우리 소비자들이 원하는 좋은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 교양교육 강화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